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슈어다이티 라이브 AMA 5번째 방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윤 CNS와 함께 다이나믹스 365 ER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ERP 웨비나에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웨비나를 몇 번 하면서 솔루션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나믹스 365 ERP, 나아가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그런 점들을 짚어드리는 내용으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과거 저희 AMA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방송 중에 10개의 질문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자의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기프티콘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행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사전 등록할 때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10개만 추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질문을 잘 살펴보니까 그룹핑이 좀 되더라, 그런 게 보였습니다. 7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공통 분모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들을 모아서 7개 유형으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들께도 당연히 기프티콘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7가지 유형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방송 끝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기프티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4분 선정해서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후반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발표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윤 CNS는 마이크로소프트 골드 파트너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SP 파트너, 그리고 다이나믹 365의 레퍼럴 파트너, 그리고 파워 플랫폼 레퍼럴 파트너입니다. 네. 레퍼럴 파트너라고 하면은 뭐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뭐 레퍼럴이라 하면은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뭔가 이제 문의를 주시잖아요. 저희 솔루션을 좀 알고 싶어요, 소개해 주세요 한다면은 저희에게 맨 처음 연락이 오는 그런 이제 넘버원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해서 도입 좀 해야지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분들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무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05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고 작년도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저희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네. 저희 직원들의 뭐 80% 이상이 전부 다 이제 컨설턴트와 개발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지금도 열심히 전국에 퍼져서 열심히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상무님 마이크 위치를 조금 더 올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이제 자사 솔루션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이나믹 365 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 뭐 6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 여러분들 팀즈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 팀즈에다가 저희가 그룹웨어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죠. 네. 팀즈에다 그룹웨어를 붙여놓은 와이저 365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웨어와 같이 붙어있는 또 저희 어카운팅, 저희들 이제 회사에서 지출 결의 같은 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출 결의를 저희가 팀즈에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카운팅 모듈을 또 별도로 개발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의 프로젝트 회사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와이저 PMS, 그리고 와이저 HR, 와이저 EHS, 그리고 와이저 오토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죠. 와이저 EHS 같은 경우는 요즘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화두가 많이 됐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들 기업들이 뭐 인바이러먼트, 헬스, 그리고 시큐리티 맞나요? 하여튼 S가 갑자기 그러한 이제 EHS 모듈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풍요롭게 더욱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많은 부분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면 간단하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석자 분들이 실제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마켓 트렌드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 ERP 트렌드와 다이나믹스 ERP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신다면. 네, 요즘에 이제 그 ERP 시장 전망한 거를 보면은요, 한 2030년까지 130, 40조 정도의 네. 시장 규모가 와. 된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그리고 또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로다가 보면은 이제 뭐 저희는 파이낸스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그쪽이랑 음. 제조, 운송, 그다음에 디지털 네이티브 이쪽이 더 빠르게 성장할 네. 거로다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 쪽이 빠르게 성장할 거로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탑 트렌드를 몇 가지만 이제 뭐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조금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찝어보자면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일하는 작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모바일 콜래보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꼭 사무실이 아니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네. 많이 생기고 많죠,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 쉐어드 오피스 같은 데도 많이 네.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훨씬 더 가속화돼서 사실 기존에 한 3, 4년 전만 해도 ERP를 클라우드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먼저 클라우드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으로다가 많이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석 어드밴스드 그 어널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존의 ERP뿐만이 아니고 뭐 MES나 CRM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그 데이터들 같이 모아가지고 네.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부분 그리고 그 분석 영역에 AI가 같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AI가 어떤 디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ERP 안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아마 제일 와닿는 참석하신 분들이 제일 와닿는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게 ERP를 클라우드에서 쓴다고? 라는 게 되게 아마 그동안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클라우드를 먼저 찾으세요. 네, 네, 고객분들이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네, 야 진짜 예전에는 클라우드를 ERP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ERP라는 거는 뭔가 기업에서 진짜 제일 좋은 하드웨어와 정말 제일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를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옮기더라도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로 오려고 합니다. 더 안정적으로, 더 보안에 강하게 그리고 그렇죠. 안정적인 속도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 중에서 또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에 갖춰놓은 이 하드웨어보다 그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뭐 그런 어떤 보안 서비스들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나다는 게 많이 이제 퍼졌나 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ERP는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를 보면은 네.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ERP 밸류 매트릭스가 온프레미스 ERP랑 클라우드 ERP랑 다 통합한 평가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다이나믹스는 리더 그룹 상위에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온리 클라우드만 평가한 거에서도 다이나믹스는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가면은 사실 이제 ERP 하면 대표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S54 있죠. 네. 근데 S. 이게 약간 그 ERP도 이제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빨리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애저라든지 이런 그 아이아스 파스 기반의 테크놀로지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도 보면은 ERP뿐만이 아니고 그 분석을 위한 BI 그리고 이제 RPA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토매틱 솔루션 그다음에 뭐 로코드 디벨로퍼에서 익스텐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ERP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성장률도 타 회사랑 타 벤더랑 굉장히 차이 나게 좋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제일 아래에 있는 회사가 ERP 하면 이 회사, 그죠? 제일 유명한 회사였고 그 위에 있는 회사도 ERP로 되게 유명했는데 최근의 성장률은 이 회사들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높다. 네. 그럼 그 얘기인 즉슨 요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ERP를 찾는 고객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상무님은 되게 좋으시겠습니다. 아직 부족한가요? 더 찾아주셔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시는구나. 항상 목마릅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글로벌 수치니까 한국은 약간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만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ERP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첨언을 하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 ERP 하면은 뭐 흔히들 클라우드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IaaS, PaaS, 뭐 그리고 Saa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진정한 클라우드는 다이나믹 365가 바로 진정한 클라우드죠. 왜냐면은 네. 서비스로서 네. ERP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SaaS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나믹스 ERP가 기존의 다른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몇몇 이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ERP 솔루션들과 뭐가 차별화되는지, 어떤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그런 기능들, 즉 다이나믹스 ERP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모님이 그 뭐 IaaS, SaaS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솔루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인프라 위에다가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벤더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가 가장 다르냐면 그렇게 인프라 위에다가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인스톨해서 쓰는 거는 네. 기존에 사실 ERP 프로젝트를 하면 5년,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그렇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거든요. 고도화를 항상 했어야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단지 IaaS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시스템 캐파빌리티만 확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SaaS,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그 핸드폰의 앱을 네, 계속 네, 업그레이드해서 네, 네, 쓰듯이 네.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따로 개선 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마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기능을 내놓을 때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냥 바로바로 추가로 적용해서 셋업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비즈니스 민첩성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하고 싶고요. 네. 아까 이제 가시성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ERP 프로젝트를 하면은 당연히 C레벨에서는 분석을 원하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럼요. 이제 네. ERP뿐만이 아니고 MES, CRM 네. 그리고 외부의 뭐 유가 뭐 이런 거 다 통합해서 분석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잘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특히 글로벌 ERP 솔루션을 쓴다는 거는 거기에서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은 그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의 선진 사례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잘 녹여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내 기업들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회사만의 우리 업무도 그렇죠. 같이 네, 적용해줘. 맞아요. 그거를 두 개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UR의 유일한 솔루션이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기업 규모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ERP를 사용하는 노하우가 다를 거니까 예. 매우 잘 사용할 거니까 다이나믹스 365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우리도 뭔가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글로벌로 유명한 그런 기업들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리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러고 이제 사용하면 된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글로벌 기준이니까 우리 실정이 안 맞아. 우리나라 실정에도 안 맞고 우리 회사에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사만의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충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SaaS 솔루션을 기존에 이제 그 고객분들이 네. 우리 클라우드로 가면 우리가 고치고 싶은 대로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스 위에 아까 그런 로코드 디벨롭이라든지 BI라든지 RPA 이런 부분들이 같이 네. 묶여 있거든요. 하나의 통으로 인프라로. 저 뒤에 그거 소개해 드려야 소개해 되는데 주셔야 되죠. 지금 다 얘기하시면 네, 어떡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잘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개발도 되게 아까 말씀하신 노코드, 로코드 기반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네. 가지가 있지만 보안이에요. 사실 요즘에 그 랜섬웨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그렇죠. 대기업은 아무래도 잘 관리를 보안팀 따로 있고 거기에 네. 수십 명이 붙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 그렇지 못한 그게 현실이죠.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섬웨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보안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예,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럼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더 있는데 네. 말씀 안 네네네. 드렸네요. 네. 사실 ERP 하면 이제 제일 이제 재무, 파이낸스 쪽이랑 제일 이제 중요하죠. SCM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질문들을 쭉 추리다 보니까 네. 굉장히 IT 쪽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 부서에서도 사실 ERP는 그쪽 비즈니스 부서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맞아요. 점이 좋은지 그걸 맞아요.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모 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거를 보면은요, 이제 자동화가 사실은 효율성,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시 됐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산할 때 자동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매핑해가지고 이제 그 정산하는데 이제 빠르게 해준다라든지 네. 이런 그 지능적인 자동화 부분들이 많이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사실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구독 모델로 다 많이 아,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비즈니스가 구독 모델로 가면은 사실 그 뒷받침해주는 ERP 시스템도 그걸 당연히 도와줘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 한 번씩 지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클라우드처럼 유세지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을 한다라든지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그 마일스톤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런 회계적인 지불 그리고 수익 인식 뭐 이런 오더 처리 이런 부분들 다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리포팅 그리고 이제 AI 기능이 이 안에 속속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이 AI가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대로 굉장히 쉽게 아, 예를 들어서 뭐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은행 잔고를 예측을 한다든지 네. 고객 신용도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빨리 돈 받아야지. 음.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원래는 사람이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그쵸, 데이터를 별도의 뭔가 프로젝트를 네, 했죠. 뭐 분석 프로젝트나 이런 걸로 돌려갖고 네.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이터 추출해서 어디 갖다 놓고 막 분석 돌리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네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판단을 내리는 어떤 뭐 리드 타임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도 계속 늦어지니까 적시에 적당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텐데 지금은 솔루션에서 AI가 이 고객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세요라고 뭔가 가이드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제안을 맞습니다. 주는 거죠. 제안을. 아, 이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런 원래는 그런 고객들이 누군지 이렇게 뭔가 발견해내는 것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뭔가 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봐야 이 사람이 문제네 라는 것도 찝어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걸 AI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가 보네요. 그리고 네. 또 좋아하는 기능이 네. 예산을 네. 포캐스팅 그러니까 예산 아, 작업할 네네네. 때 네. 그러니까 과거 이력이라든지 최근 트렌드를 통해서 네.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 추천해 줍니다. 야, 그 말씀하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를 들어 엄청 노가다 작업. 그 노가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노가다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 1억이었어. 그러면 올해는 그래 한 10% 정도 올릴까?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곱하기 10하고 막 그거 다 드래그해서 내리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정확성 그 떨어지고. 이사님 네. 경험담이신데요. 아, 이거? 제가 이거 예전에 좀 많이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맞아요. 위에 올려요. 그러면 이거 맞아? 그쵸, 이렇게 그쵸.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또 되물으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전년도 대비 10% 한 건데 말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는 AI가 저희의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해서 AI가 이렇게 정말 딱 예측을 내놓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영진도 뭐 그런가 보지 뭐 라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일찍 태어났네요. 이거를 이제서 이런 업무를 경험했으면 훨씬 더 윗분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네, 그래서 빨리. 사장님도 하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CM 쪽에 보면은 설비를 이제 가장 최적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정비할 시간을 예측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언제 교체하는 게 좋다라는 걸 예측을 해준다라든지. 예지 정비까지 해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와. 이제 생산 라인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게 평소에 하던 거랑 뭔가 이상이 있으면 네. 이게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 와. 노티를 준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각 매장별로다가 이제 그 재고의 파악해서. 적정 재고를 추천을 야. 해줘서 이제 뭐 주문을 가이드를 해준다라든지. 네. 그리고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오다가 혹시 배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네. 한 3일 지연될 것 네, 같다라고 네, 네. 하면은 바로 노티가 가고 그러면은 요 지연으로 인해서 생산이나 주문 차질이 어떤 게 생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빠르게 해가지고 네. 관련자들한테 그럼 요런 부분들 이렇게 조치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면
사람 뭐 해요? 사람은 아니 이거 사람은 경영진 입장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무진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내 업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죠. 안 그런가? 오. 아니죠.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아. 어떻게 할지 네네네. 우리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찾고 이런 부분들을 하죠.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네. 고부가가치 일에 시간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네. 그렇게 나이스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렇게 네. 봐야 됩니다. 네, 경영진 여러분 혹시 이 멘트를 들으셨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ERP 솔루션은 각 모듈별로 기본 프로세스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데 패키지 업무, 프로세스 외에 각기 다른 회사마다의 프로세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다이나믹스 365는 이 확장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이런 모듈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커스터마이즈하고 뭐 추가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뭐 파워 BI가 나오고 파워 X가 나오고 파워 오토메이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이 내용들이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이 왜 D365 ERP 소개를 하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느냐 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이제 ERP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다이나믹스 365. 아, 그냥 다이나믹스 365.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ERP 이 카테고리 이 비즈니스 솔루션 자체가 ERP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의 저런 솔루션들 파워 플랫폼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컴바인 돼가지고 네.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 스탠다드한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ERP라고 지칭했던 네. 그 솔루션 위에다가 네. 뭐 파워 BI라든지 파워 앱스, 뭐 로코드가 쉽게 개발을 해서 네.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어태치를 시켜서 음. 계속 풍요롭게 나갈 수 있게끔 이제 구조가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기존에 뭔가 ERP에서 제공했던 그런 기능에다가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분석 시스템이나 그죠.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작은 그런 기능들을 뭐 이렇게 개발해서 어태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이나믹스 365라는 큰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사실 이제 그 SaaS라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SaaS는 모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만의 특유의 고유의 프로세스를 여기다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로 하는데 네. 이 스탠다드한 이 SaaS로 제공되고 있는 이 기능에다가 얘를 마구마구 해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제약이 일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네. 이러한 이제 각종 아. 펑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그 솔루션 그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게끔 그런 식의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네, ERP의 어떤 SaaS형 ERP라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네. 제공해주는 모듈을 네. 우리 프로세스에 맞게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네. 근데 분명히 그 모듈에서 제공하지 못한 우리 회사만의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죠. 그것들을 이렇게 지금 제공해주는 뭐 파워 앱스나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쉽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방금 전에 이제 김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다양한 외부의 데이터들, 뭐 MES라든지 포스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솔루션 내로 이제 가져오게끔 편하게 가져오게끔 이제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런 거 역시도 이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오데이터라든지 뭐 파워 플랫폼 인터그레이션이라든지 네. 뭐 배치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MES라든지 포스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시간에 개발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런 개발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물론 커스터마이즈랑 그 인터페이스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표준. 표준. 표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소스가 충분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맞습니다. 싶었습니다. 리소스가 그러니까 충분하다. 특정 네네. 솔루션에 네. 종속된 기술 요소로서 네.
확장하거나 인터페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른 꼭 ERP 아니더라도 다른 개발 또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ERP를 커스터마이즈하거나 인터페이스하거나 확장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ERP의 아까 그런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ERP 전문 개발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ERP 전문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이나믹스 365는 표준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ERP가 아닌 다른 시스템 개발자가 와서 붙어서 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ERP 전문 어떤 엔지니어 그런 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내부의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ERP를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도 네. 저희에게 교육을 받으시고 뭐 네. 교육이라고 해도 뭐 그냥 깊게 오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달도 채 안 되게 배우신 다음에 네. 곧장 본인들이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되게 다루기가 쉬워졌나 보네요, 이제는. 그것을 저희는 이제 로코드, 로코드의 의미가 이제 낮다지 않습니까? 네네네. 로코드, 접근하기가 쉬운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바가 바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다이내믹 365 파이낸스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제 솔루션,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SaaS ERP라고 지칭하는 그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위쪽에 보시면 파워 플랫폼이라고 해서 파워 BI,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이제 그 파워 앱스와 같은 솔루션들이 있죠. 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서드 파티 해가지고 뭐 MES, SCM, BI, 뭐 네. 로티스, 뭐 별의별 솔루션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솔루션들이 네. 데이터버스라는 하나의 어떤 저장소와 그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이 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제 손쉽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야,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워낙 유행해서 그런지 이제는 데이터도 데이터버스라고, 야, 처음 봤습니다, 데이터버스. 근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뭔가 각종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관리해주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참 이사님 정리 잘해주세요. 네. 그냥 찍었는데 네.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간략하게 이제 오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제 예제로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Azure AD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타 솔루션하고 어떤 식으로 인터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래서 샘플로 해서 사용자가 인증을 하고 네. 뭐 저희 액티브 디렉토리 이용해 가지고 토큰을 받고 그걸 다시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네. 손쉽게 그리고 설정으로 세팅으로만 네. 가능하게끔 예전에 이거 다 저희 일일이 한 땅 한 땅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야, 진짜 제가 옛날 첫 직장에서 ERP 다루던 그때랑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 알아요. 네. 네. 제 과거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